안녕하십니까. 이차대형 양수입니다. 오늘이 11월 19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난 화수목 3일간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못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펑크내는 일이 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시장 분위기입니다. 재미있다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예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제 그제 하고 오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요. 지수를 놓고 한번 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이틀 연속 조정받고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조정받을 때 크게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시원스럽게 탄력도로 반등 나온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큰 변화가 최근 3일간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수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오늘 시장 판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동안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선도했던 최고의 인기 시세 또는 인기 테마주들인 신기술주, NFT나 또는 메타버스나 또는 뭡니까 코인 관련주들, 자, 그들 종목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요. 또 위주익 스튜디오, 우리 종목인 또는 뭡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또한 그랬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다른 낙폭과대 종목들도 비교적 괜찮았으며 또 바이오 관련주도 전반이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정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그들 종목들은 상당히 득세하는 상황이 나왔고, 반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선도 테마주들은 꺾이는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나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단기로 최근 시장의 매매로서 접근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된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와 같이 좀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바로 이거죠. 물가 부담과 그와 연관되어 있는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긴축 모드, 이것이 부정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나름대로 그 상황이 오래됨에 따라서 전체 시장은 그런 흐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내가는 그런 모습과, 또 시점으로 봤을 때 연말 또 내년 초까지 본다면 연초라고 하는 매우 시장으로 봤을 때 우호적인 그런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오르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하면서 종목들도 상당히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관점이고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은 양쪽 사이드를 모두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규 종목들도 가지고 가고 또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끌고 가는 전략을 현재 투트랙입니다. 투트랙 전략을 현재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흐름에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시장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몇 가지 특징주, 우리 종목 중에도 있습니다. SKC 그리고 LG전자가 모처럼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나 반등을 했거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신기술주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약간 의외로 올라가는 종목 두 종목 있죠. 두 종목 다
우리 종목입니다. 한 종목은 위메이드고요. 위메이드 그렇게 올라왔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승이죠.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극단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보통 장대 양봉 두 개의 거래까지 터지고 주가가 흔들리면 거의 전형적인 매도 신호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가 배경이 됐는지 알아둬야 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위메이드입니다. 이쪽 시장, 코인 시장 내지 NFT 시장, 이쪽 시장의 한 획,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대변혁을 선도하는 주체로 떠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장형국 현 CEO를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높지만 다소 늦게 우리가 그 종목을 잡고자 했지만 높더라도 일부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순서를 밟아서 자,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일봉 차트로 올려놓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일봉 차트고요. 자, 나스닥이 신고가에 육박할 정도로 다시 강한 랠리를 현재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한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중앙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봉 차트인데요. 나스닥보다도 훨씬 빠르게 또 훨씬 강하게 이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그 눌림목 저점에서 반등하는 시점인데요. 10월 중순부터 그랬어요. 그런 모습은 우리 종목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그랬고요.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그 시점에서 반등해 나왔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 소재,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전부터 현재 반도체 종목 중 단 한 종목 갖고 있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마이크론이고, 구태여 또 다른 종목들도 갖고 있고자 한다면 남겨두실 분들은 남겨두자고 해서 남겨놨던 그런 종목군들, 가령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죠. 테스나,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해당이 되고요. 또 원익 아이페이스 같은 종목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한데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에 너무 많은 비중 내지 너무 많은 종목이 갖고 있는 것은 곤란하고요. 또 그들 종목을 지금 매수할 때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니, 그렇다고 팔 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매수를 할 때는 아닙니다.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태까지 계속 초점을 맞춰왔던 하나 마이크론 눌림목 저점이 나왔을 때, 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반등을 할 때 하나 마이크론은 그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따른 부담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원래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 현재 눌림목 저점이 나왔을 때 매수할 타이밍이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말씀드린다면 대략 22,000원대 22,000원대가 적절한 매수 기회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 그 목표가는 최소한 3만원 이상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 10월 달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8.9%나 나왔어요. 그제 미국의 PPI가 나왔을 때 그때 8.6, 그것도 높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긴축과 관련된 시장 심리의 위축은 뭐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물가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현재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은 좀 다릅니다. 이미 미국 채권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죠.
10년 물저리가 한때 1.6 이상으로까지 치솟아 올라가더니 조금 내려와서 다시 안정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 금융시장은 그런데 외환시장은 다르죠.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높습니다. 95.25 고공 행진을 하고 있죠. 이머징 마켓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현재 상황은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머징 마켓은 부담이 됩니다. 다만 WT 원달러 환율은 1185원인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한때 1200원까지 갔다가 10월 중순경에 그 이후로 현재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죠. 다만 최근 약간 다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현상이다 하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변 증시 보도록 하죠. 오늘 지수가 급등한 그 배경에는 나스닥 선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 약했다면 이런 상승은 안 나왔을 개연성이 크죠. 따라서 어떤 특정 종목을 단기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나스닥 선물을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좋고 그것 때문에 지수가 뜨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단기 매매를 하고자 했던 기술주들은 단기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응용력입니다. 그 맥락을 알고 있으면 그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 수급은 자막을 지워놓고 일단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자, 외국인들이 그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까지 이른바 삼각 순매수, 기관까지 순매수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현재 지수 상승 장세 수급 구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규모가 작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을 고작 2,300억 정도, 기관이 약 750억 정도 그런 정도 매수했다는 건데, 그런데 수급상 의미가 있는 것은 시장 전체에 대한 수급보다도 특정 분야,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의 수급, 그것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달라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막대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현재 빨간 막대가 많이 보이죠. 벌써 한 달 넘었습니다. 한 달 넘게, 한 달 반 정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빨간 막대가 워낙 상당히 많죠. 그만큼 계속 좀 매수를 해내가고 있다는 건데, 반도체 전망이 일단 긍정적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잠깐 SK 하이닉스,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SK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였던 시점이 10월 중순경이었죠. 똑같은 시점에서 SK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흐름이 상당히 좋으니 그 영향은 SK 하이닉스의 일단 시총체 1위 삼성전자한테는 그것이 미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SK 하이닉스한테는 노골적으로 외국인들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특징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라도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구체적인 건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들어가도록 하죠. 종목보다도 이거 먼저 봐야 될 것 같네요. 판도를 봐야 될,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는 플러스 0.32.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자, 판도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판도는 다시 자막을 넘어가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쪽 모두 비슷한 정도로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종목 장세입니다만 사실 지수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형주들은 현재 SK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LG화학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현대차는 조금 낮긴 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별도고요. 예, 시총 최상위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해서 특히 그중 삼성전자는 탄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당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 삼성전자는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이니까 외국인들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그 탄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약간 올라가니까 정규 종목들은, 일반적인 정규 종목들은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같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은 꺾이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 잠깐 볼까요? 아니, 크게 꺾인 것도 아닙니다. 급락은 또 아닌 게 특징이긴 해요. 급락은 아니죠. 아프리카 TV도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서울옥션 같은 종목도 큰 폭은, 약간 크게 내려왔나요? 4.7%. 뭐 이 정도면 아주 큰 폭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또 덱스터 같은 종목도 있죠. 덱스터 같은 종목도 맥스트라는 종목, 맥스트나 덱스터 같은 종목들이 이런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덱스터 이런 종목들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그들 시장을 이끌었던 최고의 인기주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비슷한 정도로 떨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필연이다는 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들 테마는 이 시세 전체적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에 떨어져 서로 교차하면서 시세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차하고 있다는 교차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 있는 종목들이 서로 동반해서 무차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제 반도체면 반도체 관련주, 이쪽 신기술주면 신기술주,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차하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동반해서 같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대중성. 상당히 일반 개인들 또 일부 특수한 기관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굉장히 대중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세 전반적인 분위기 또는 현재 지수 이런 것에 다 같이 공통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이 의도대로 주가를 쥐락펴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교차성, 동반성, 대중성을 띠고 있다. 약간 추상적이나마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특징으로서 LG전자가 오늘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그동안 애매했던 종목, 갖고 계실 분은 갖고 있고자 했던 종목이 그동안 상당히 답답했던 종목이죠.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 애플카가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FSD 해서 전기차 출시하는데 LG전자가 부품을 공급한다, 전장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좋아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아요. 하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할 겁니다. 좀 바꾸고 싶은 분들은 바꾸고 장기로 가실 분들은 무조건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뭡니까? 특징주 LG전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덕산, 데코피아, DB하이텍, ISC, 리노겁 등이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일단 그들 종목이 부각됐더라 한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또 5G가 좀 움직였는데요. 여기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아마 이재용이 미국에 건너가서 보라이전 회장을 만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워낙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 나온 것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분명 순환매입니다. 근데 단발성 순환매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이노와이러스이고요. 그 못지않게 올라간 게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로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좋게 보일지 몰라도 시세 분출에는 한계가 있을 공산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이런데 눈독 들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일단 5G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SK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종목이니까. 우리 종목 중에 가장 중요한 종목,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KC. 자, SKC에 대한 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오늘은 신문에 보도된 것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SKC가 폴란드의 이 모빌리티 산업단지에 공장 건립과 관련된 투자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고 했기 때문에 어제 급등을 했고, 그 소식이 이어서 동박과 관련돼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동박과 관련돼서는 향후 상당 기간 거의 5년 동안은 수요보다는 현재 그 공급보다는 수요가 월등히 많은, 따라서 공급자가 같은 시장 내 그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다는 거죠. 공급자가 절대적으로 갑의 그 뭡니까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하죠. 현재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양극재, 음극재 전체 소재보다도 이 동박이 더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된다는 내용의 그런 기사인데요. 2025년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2025년 수요가 약 159만 톤 정도인데, 현재 수요의 약 3.5배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수요가 급증한다는 소식이죠. 자, 이건 뭐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3사, 사실 이 시장은 국내 3사가 한 반 정도는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도 있죠. 또 어디입니까? 우리 SKC도 있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죠. 어쨌든 그 세 개 업체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하는 건데, 어쨌든 국내 3사가 지금 그 생산 캐파를 부지런히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요의 절반도 메꾸지 못할 정도로까지 수요가 급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은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성장률은 놀라워요. 금년도 금년이지만 내년도에는 이 시장이 거의 2배, 93% 성장하고, 그 이듬해 2023년도죠. 거기에 또 46%, 2024년도는 65%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고 예측을 좀 해놨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장은 그냥 성장이 아니고 그 자체로 폭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거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갖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SKC만 그러겠습니까?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입니다. 그리고 단탁거리로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노신소재다 하는 건데, 눌림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거예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스, 대주전자재료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그중에 SKC 약간 올라갔으니까 지금 오히려 대주전자 매수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일단 뭐 매매를 굳이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나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기사가 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일단 올려놔야 되겠죠.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가 아니고요. 차트가 잘 안 넘어가나요? 이제 넘어가. 제가 좀 이 컴퓨터 반응이 좀 늦네요. 자,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인데요. 오늘 급등을 했죠.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몇 특기할 만한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전격의 삼바 올해만 8번째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1112의 기존 1.5억 1조 1,500억이죠. 1,500억 달러 어치의 그런 수주 계약이 2.68억 달러 수준만큼 증액돼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 이런 식의 증액 계약 체결 건수가 금년 하반기 때 특히 많이 몰려서 전체 금년 토탈 약 8건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MO 위탁 대리 생산이죠. 위탁 생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위에 이제 표시를 해놨죠. 트랙 레코드. 그러한 실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에 따른 고객사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지고 전체 잠재 고객사에 대한 수주가 밀려드는 현상을 트랙 레코드에 쌓이는 효과, 트랙 레코드 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이오 시장은 트렌드가 생산과 개발이 이중화되고 있다,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개발은 개발대로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해서 개발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그 설계된 것을, 그 약재, 기존 같은 것을 설계된 것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쪽으로 분업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 시장이 그런 기류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건데, 그 한 축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고 있다는 건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유사하다는 것이죠. 반도체가 설계와 생산을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바이오도 마찬가지다는 거고, 따라서 현재 그 생산을 반도체 생산을 TSMC가 하듯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역시 현재 CMO 업체가 하는데, 그 역할의 주인공이 전 세계 최대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 현재 그 실적이 현재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기세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 종목은 단기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단기 매매는 일단 고사하고 장기적으로 무조건 갖고 갈 그런 종목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씩 증빙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고,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더 중요한 종목들이 있죠. 자,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위메이드 어떤 내용인지. 위메이드는 주업이 원래 모바일용 게임에다가 지금 퍼블리싱과 같이 한다는 것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미르4로 미래의 전설 4입니다. 그 시리즈가 엄청난 인기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현재 좀 얻고 있죠. 동시 접속자가 130만,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며칠 전 130만이었거든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건데, 여기에 획기적인 뭔가의 특별한 모멘텀 내지 대변화가 깔려 있다는 거죠. 이 미래전설의 왜 이렇게 인기를 얻냐 하는 그 핵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P2W라고 써 있죠. P2W는 play to win이라고 하는, 기존 게임을 할 때 우리 보통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그런 개념의 play to win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게임은 그런 식으로 개발된 건데요. 하지만 그 개념이 최근에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것, 이기면서 즐기는 것 뿐만 아니고 돈도 같이 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play to earn, 그래서 P2E라는 개념이 새롭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게임 시장의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개발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돈을 버는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그 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 틀을 바꾸는 주인공, 선도자가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의 전설 4에서는 흑철이라고, 아이템 중에 하나 흑철이라고 해요. 흑철. 그것을 채굴 한다고 합니다. 마치 비트코인 채굴 하듯이 채굴 한다는 거죠. 채굴 해서 게임 내의 코인 드레이코 게임 내의 코인입니다. 그 코인으로 바꾸고, 그 코인을 현실의 코인 위믹스라고 있죠. 실제 위믹스, 현재 위믹스를 암호화폐로 발행해서 실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말이죠. 그 위믹스로 바꿔주고, 그 위믹스는 국내에서는 그게 쉽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현금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위믹스 기반의 게임들을 단순히 미래의 전설 4뿐만 아니라 자사 게임 외에 타사 게임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거. 자사 게임만 해도 100개,
또 다섯 게임이 아닌 타사 게임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되겠죠. 그런 날이 올 것을 지금 현재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뭐 NHN이라든가 또 어제 그제는 슈퍼캣이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 등록됐다는 뜻이죠. 등록됐다는 것 소식도 있었고요. 또 현재 장영국 그 CEO는 흑철 외 게임 아이템 현재 한 개만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10개까지 한다고 하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대단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의 판도를 아예 그쪽의 생태계를 아예 바꾸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가 DEFI 그 DEFI는 탈중앙화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EFI라고 하는데요. 탈중앙화입니다. 거기에 클레바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개념이 뭐냐면 일단 가상 자산입니다. 가산이 아니고요. 가상 자산 가상 블록체인 좀 뭡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한 NFT 개념의 그런 자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도 되고 말이죠. 그런 가상 자산을 예치를 하면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데 대가라는 개념이 아마 이자일 것 같습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현실세계에 있죠. 근데 그것을 가상세계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가상세계. 그래서 그것을 이자 농사,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데 일드 파밍, 이자 농사를 한다는 개념이 접목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이 시장을 이 위메이드가 개척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블록체인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 인터넷상으로 하는 컨트랙 계약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죠. 중개인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사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까지 다 접목이 돼서 그와 관련된 안정성 기반을 만들어 놓고 전반적인 이쪽과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아까 얘기했던 클레바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미래 설계를 하고 더 넘어서 탈중앙화 아까 얘기했던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금융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던 것 같은데 그 업체가 전 탈중앙화의 주인공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사람 장영국 이 사람을 마치 미국의 일론 머스크처럼 떠보리가 아니냐. 근데 떠보리가 실제로 뭔가 이뤄내면 대단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메타버스와 현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NFT와 접목을 해서 그 생태의 전반적인 외연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는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냥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참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지금 현재 위메이드 차트를 안 틀어놓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나. 위메이드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아마 그 수평선이 그어진 그 가격대 대략 한 16만원 17만원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23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따라갈 때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다나알입니다. 거기까지 마치고 이제 끝낼까 하는데요. 다나알을 보면 휴대폰 결제, 전자결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짜여진 업체입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PG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그런데 자체 페이코인 자체적으로 현실세계 암호화 화폐를 발행하고 시장에 적용시키고 있는 가상자산 결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선점하고 있는 그런 위상을 현재 갖고 있는 업체이죠. 이미 그와 관련돼서 가맹점만 3천만, 가입자가 200만, MAU 월간 활성 이용자 70만.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미 가맹점도 확보가 됐고 가입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코인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를 출범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또 그와 연관돼서 NFT 콘텐츠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또 그를 통해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NFT를 포함한 암호화폐 원천 기술까지 확보를 해놨다 하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 내지 NFT와 관련된 본령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사업 내용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다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8,000원대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매수하자. 9,000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벌써 14,500원까지 올라가.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장대 양봉 두 개가 나오고요. 아마 싸이월드가 이 페이코인을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떴는데 보통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변, 특히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거스르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왔다는 건데, 이건 약간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부 매스컴에서 아마 TV 같습니다. 거기서 누가 거론한 것 같아요. 장중에. 근데 갑자기 이 종목이 올라온 것도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은 그런 힘 때문에 올라온 측면이 높아서 내용은 있지만 일단 올라온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또 그런 식으로 분위기 타면서 올라왔으니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꺾일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오늘 파시지 못하신 분들은 안 파신 분들은 월요일 날 파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이 다 불필요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나쁘다, 이러신 분들은 떨어질 거 각오하고 그냥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양자택일이에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팔았다 재미쓰고, 그럼 약간 조정받을 거 각오하고 가고자 하시는 분은 내용이 괜찮으니까 한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할 때 몇 번 느꼈던 거죠. 단기 매매를 하니 골치 아프고 그 흐름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는 것이죠. 샀다 팔았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샀다 팔았다 한다면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날 매도 시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져간다 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단기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것을 그 매매하는 사람의 개별적인 어떤 사정, 또 입장, 또 성향, 또 현재 상태, 조건,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저는 일괄적으로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맞춰서 얘기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는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2420-0553,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2420-0553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